자, 그럼 모두 교육학과에서 만나요. 너한테 안녕하세요. 저 교육학과에 재학 중인 18학번 4학년 임고은입니다. 저는 18학번 4학년 김지영입니다. 오늘 저희가 교육학과를 준비하시는 분들 혹은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교육학과에 대한 모든 것을 탈탈 털어드리려고 왔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어렸을 때부터 교사가 되는 게 꿈이라서 수시든 정시든 모두 다 사범대학을 썼어요. 그리고 또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설명을 들었었는데 교육학과에 들어오면 너가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지 조금 더 이제 폭넓게 이제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셔서 이제 그렇게 지원을 하게 돼서 여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도 비슷한데 저는 사실 교육학과라는 학과를 고3 때 처음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뭐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이런 데를 가려고 생각 중이었는데 짬만 생각해도 그 과목을 정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마침 담임 선생님이 교육학과라는 과가 있다. 여기가 좀 더 생각해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해주셨는데 괜찮은 것 같아서 좀 더 공부하면서 이제 생각해보자 이러고 교육학과에 왔습니다. 좀 오래돼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일단 저는 고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회장을 했었고요. 또 그렇다고 1학년 때 많은 활동을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신을 따는데 조금 급했었고 이제 2학년 때부터 관련된 이제 책을 읽거나 학급 내에서 선생님께서 과목당 그런 멘토를 정하셨어요. 그래서 멘토가 된 사람들이 이제 학생들에게 어려운 부분들을 가르쳐 주거나 성적이 좀 신장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활동들을 진행해 주셨는데 그 3학년 때 자율 동아리를 만들어서 뭔가 교육과 관련된 활동을 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교권 추락 소논문 작성을 했었거든요. 저희들끼리 썼던 거라서 정말 자율 동아리 활동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멘토링 동아리 저도 마찬가지로 했었고 그리고 같은 반 친구들끼리 공부 가르쳐주는 것도 했었는데 좀 특이하게 저는 문과인데도 이제 지구과학 과목 반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수업 시작하기 전에 막 프린트 같은 거 제가 정리한 거 나눠주고 막 칠판에 뭐 적으면서 지난 수업 내용 요약해주고 이런 것도 했던 것 같아요. 교육봉사 이제 다들 하지만 저는 그때 좀 100시간 넘게 했어서 좀 멋있는 이력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러고 책을 당연히 교육 관련된 걸 많이 읽었는데 저는 그 당시에 북유럽이나 막 미국 이런 데 좀 우리가 흔히 선진교육이라고 부르는 그런 거에 꽂혀가지고 그래서 현지 교사들의 경험이 담겨 있는 책을 좀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의외로 교육학과 필독서라고 불리는 에밀을 저는 안 읽었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안 읽었고. 저도 안 읽었어요. 약간 공부하기 싫다 이럴 때쯤에는 동기부여를 좀 받고 싶어서 이제 대학이나 고등학교 좀 주최하는 캠퍼스 투어, 이제 1일 학과 체험 이런 것들도 가서 좀 다시 동기부여도 받고 좀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됐던 것 같아요. 면접은 자신감이 가장 중요한데 특히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느냐 저는 약간 수능 성적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재수를 했는데 그래서 현역 때는 수능을 잘 못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자신감도 없고 떨리는 상태로 이제 면접을 갔었는데 하필이면 또 거기서 아까 제가 소논문을 썼다 그랬잖아요. 그 소논문에 대한 질문을 10분 중에서 8분을 하신 거예요. 물론 준비는 해갔지만 뭐 떨리는 와중에 약간 조금 심오한 질문을 하시니까 굉장히 이제 질문의 대답을 조금 미흡하게 해서 장렬히 이제 떨어졌고요. 네, 그랬던 생각이 나고 그래서 이제 그거랑 관련돼서 좀 팁을 드리자면 안 떠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안 떨면 시험을 잘 봐라. 그러니까 이것도 좀 웃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물리적이라고 해야 될지 어떤 방법으로 그 약을 드시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약장수가 된 것 같은데 청심환이 유명한데 저는 청심환보다는 아무래도 내과 가셔서 인대놀 처방해 달라고 하시고 그거 드시면 정말 옆에서 막 무슨 일 일어나도 이렇게 평온한 마음을 이제 지닐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긴장 완화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긴장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니까. 아, 그쵸. 그건 당연하죠. 저도 긴장을 진짜 많이 하는 타입인데 긴장하니까 생각나는 게 다른 대학 면접을 보러 갔었을 때 진짜 너무너무 긴장이 됐어요. 심장도 엄청 빨리 뛰는 게 느껴지고 이럴 정도여서 계속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나 빼고 다 멸치다, 다 아무것도 아니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나중에 옆에서 어떤 친구가 진짜 꿀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엎드려가지고 진짜 대단한 친구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저희 과 동기가 됐습니다.
결론은 이제 긴장을 완화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맞아. 또 저 하나 더 있는 게 이제 고려대 면접을 볼 때 봉사를 좀 많이 했어서 봉사에 관한 질문이 들어왔었어요. 그러고 나서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면은 이제 고대 오면 이제 교육봉사 더 못하겠네? 이렇게 말을 하셔서 난 이제 붙었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강렬하게 예비번호를 받아가지고 굉장히 슬펐던 기억이 납니다. 그냥 물어보신 거네요. 그쵸, 궁금하셔서 그쵸. 물어보셨던 그랬겠죠? 네. 근데 갑자기 교육봉사 얘기하시니까 생각이 났는데 약간 팁이라고 할진 모르겠지만 저희 과 교수님들이 교육봉사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두 번째 면접 때 그 고려대에서 교육봉사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었고 여러 가지 면접에서도 교육봉사 맞아. 관련해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사실 좀 사법내에 희망하는 친구들은 거의 다 교육봉사는 기본으로 네네네. 깔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뭘 배웠냐 이거를 좀 면접 때 준비를 해가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약간 좀 꾸준히 했다 약간 이런 음, 것들을 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건 정말 중요한 건데 자소서랑 생기부, 그러니까 이거 내용 확실하게 숙지를 하고 가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면접 때 질문 딱 들어왔는데 좀 갑자기 자기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어버버하면 안 되잖아요. 본인이 쓴 거니까. 네. 현상이 있어요? 있었죠. 1학년 들어오기 전에 저는 뭔가 그런 행사 굉장히 많잖아요. 막 먼저 동기랑 이제 선배님들을 만나볼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이 많았는데 저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친구들을 만나고 싶다. 그러려면 전공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전공을 굉장히 듣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이게 주어진 시간표대로 이제 수업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으로 대학 들어와서 내가 이제 직접 짠 시간표를 이제 그대로 이제 실행할 수 있으니까 뭔가 내가 듣고 싶은 수업을 들을 수 있겠다고 환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뭔가 현실은 일단 저희 교육학과는 1학년 1학기 때 전공 수업을 들을 수가 없고 1학년 때 가장 수강 신청이 어렵기 때문에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현실적인 그런 제약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억나는 건 그래서 저희 1학년 1학기 때 저희 동기 중 한 명이 교육학과 전공을 이제 수강 신청을 했는데 교수님이 너 지금 여기 왜 있냐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는 대부분 다 그냥 교양 과목으로 좀 채우게 되는데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또 저는 근데 친구를 잘 만나서 너 지영아 이거대로 해 라고 해서 시간표를 짰는데 바로 성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어깨가 올라가 있었는데 아까 그 잔단 친구가 자기는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이팅 해라 이러고 정정 때 잡았는데 저랑 시간표가 똑같은 거예요. 저는 성공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망한 시간표랑 어쨌든 성공한 시간표가 같았던 기억이 납니다. 네. 망한 시간표를 목표로 잡았던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쉬웠던 거였죠. 그리고 또 이제 입시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졸업은 좀 쉬울 줄 알았는데 사범대학의 졸업 요건이 굉장히 여러분들 부담무도합니다. 네. 교육봉사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60시간을 해야 되고 그 기준이 되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지금 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분인데 저 지금 네, 맞아요. 90시간 하고 있는데 정작 채운 거는 30시간도 안 돼요. 네, 기준이 너무 어려워서. 그리고 또 교생 실습 나가야 되죠. 맞죠. 인적성 검사랑 그다음에 한자 시험, 또 영어 시험이 영어 있고 성적. 또 이번에 새로 생긴 것도 많아요. 성인지 교육과 저희 이제 마약 검사도 해야 됩니다. 네. 저는 약간 교생 하니까 생각이 난 건데 저는 이제 교생 실습에 대한 좀 환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간에는 이제 우리가 미디어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학생들과 되게 하하호호 하면서 좀 행복한 교생을 좀 꿈꿨었는데 이게 현실을 딱 겪어보니까 학기 중에 실습을 나가거든요. 그 과제나 시험 이런 걸 같이 병행해야 되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맞죠. 저랑 같은 시기에 다녀오셨는데 네. 이제 또 저희가 또 코로나 때문에 저희 교생을 나갔는데 수업을 다 온라인으로 또 학교 수업을 들어야 됐어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온라인이니까 수업도 들으세요 이러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수업도 듣고 과제도 하고 시험도 치고 이제 그러면서 또 교생 수업도 준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학생들이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가 생각보다는 쉽지 않았던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맞아요. 저도 마지막 날까지 뭐 새벽 5시까지 이제 과제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대로 그냥 학교에서만 인사하고 친구들이랑 뭐 이렇게 눈물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포옹 막 이런 거를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참 아쉬웠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근데 그럼에도 교생 실습은 되게 좋은 경험이긴 했어요.
가족 같은 분위기고요. 화합하는 분위기죠. 맞아. 그 18학번이 유독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화합하는 분위기가 맞아요. 가장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계속 단톡에 서로 생일 축하해주고 사범대 대부분의 학과가 좀 그렇긴 하지만 아무래도 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조금 더 비율이 많긴 해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다들 되게 으쌰으쌰하고 좀 가족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공 과목 간단하게 한 15초 내로 좀 소개해 보시겠어요? 15초요? 아, 가능하죠. 네. 교육은 교육에서 무엇을 배우느냐, 그리고 또 누구를 가르쳐야 되고, 또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또 뭐 전 세계적으로 나가는 교육과 학교 내에서만 가르쳐야 되느냐,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과목들을 배웁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거기서 가장 재밌었던 강의 있으세요? 네, 일단 설명 15초 지나셨고요. 아, 네. 은근슬쩍 넘어가려 했는데 들켰네요. 네, 일단 그냥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교육학과는 좀 교육에 대한 정말 전반적인 거를 다 배우는 학과인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배워? 싶은 것까지 다 배우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중에서 또 가장 좋았던 과목이 있을까요? 저는 교육 철학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교육 철학? 네. 철학하면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그 교수님이 너무 재밌게 설명을 일단 해주셨고 강의식 수업이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뭐 뒤에서 안 들으려면 안 들을 수도 있고 막 그런 친구들이 있었을 텐데 일단 저는 뒤에서도 굉장히 집중 열심히 했습니다. 막 코메니우스의 그림 막 이러면서 너무 처음 들어보는 개념을 재미있게 설명을 해주셔서 거기 있는 학생들도 대부분 되게 재미있게 참여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교육 심리학 수업이 재밌었는데 이제 보통 이제 교육학 강의 중에 꽃이라고 해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심리학 이론도 배우고 그리고 이런 걸 학교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학생들이 조금 더 재밌게 수업을 들을지 뭐 잘 배울 수 있을지 이런 거를 배우는데 이 교수님이 조금 특이하신 게 이제 팀플이 좀 비중이 큰데 그 팀플 주제를 좀 창의적인 걸 선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최대한 뭐 잘 집중을 하고 최대한의 효율을 낼 수 있는 시간표가 무엇인가 이런 걸 찾아 나서는 뭐 그런 팀플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재밌었고 발표도 일반적인 그런 발표가 아니라 좀 창의적인 방식으로 재밌게 했어야 돼서 저희 발표 준비하는 건 힘들긴 했지만 다른 팀 발표를 보는 게 되게 재밌었지 않나. 반면에 또 가장 힘들었던 전공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었나요? 저는 좀 반대로 좀 교육 심리학이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재밌었는데. 저 심리 개념이 좀 너무 어려웠고 저한테는 그리고 그 팀플이 일단 친구들이 너무 좋아서 재미는 있었는데 이게 팀플이 너무 많다 보니까 힘들었고 또 이제 굉장히 그때 이유는 모르겠는데 웃기려는 욕망이 강해서 이 발표를 너무 재밌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이거 아이디어 구상하는 것도 힘들었고 아직 기억에 남는 게 저희 백기라고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 지나가면 다들 공부하고 계시는데 저희만 이제 그 맞아. 회의하러 들어갔었거든요. 그때 제발 공부를 차라리 하게 해달라고 빌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지난 학기에 들었던 성인학습 및 상담론이랑 인적자원 개발하기 좀 힘들었는데 사실 제 부전공이에요. 이중전공이라 무조건 들어야 되는 수업이긴 한데 왜 힘들었냐면 과제가 너무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과제가 계속 있고 팀플도 있다 보니까 그 부담이 조금 심했어서 그래서 좀 힘들었던 것 같은데 또 힘들었던 만큼 결국은 배운 것도 많았던 것 같아서 그냥 뭐 좋은 추억으로 남았던 것 같은데요. 저는 12시가 땡 지나면은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무조건 잠을 자든가 유튜브를 보든가 다 상관없는데 밤 12시가 지나는 순간에 집중력이 끊겨요. 그래서 무조건 12시 전에 공부를 다 끝내놓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집에 와서 제 할 일을 하든 뭐 잠을 자든 놀든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뭐 어땠어요? 공부 어떻게? 몰아서 하는 편이라 아무래도 많이 밤을 새는데 특히 밤을 새면 저한테 이제 주어진 시간이 많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 12시 전까지는 좀 약간 쉬엄쉬엄 하다가 이제 또 제가 새벽에 집중이 잘 되는 그 스타일이라서 새벽에 공부를 합니다. 특히 교육학과 시험 공부 같은 경우는 뭔가 수업을 잘 들으시면 얻어가는 게 많으실 거예요. 수업 잘 듣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사실
팀플 대체가 되게 시험보다 그런 게 많고 보고서를 쓰거나 이런 식으로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걸 좀 활용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좀 많은 편이라 그리고 시험도 단순히 이론을 외워서 그대로 쓰기보다는 이거를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상황에 좀 응용을 해서 쓰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단순 암기보다는 어떻게 이걸 잘 쓸까? 응용할까? 이거를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저는 일단 안 생겼거든요. 네, 7번으로 넘어가. CC 추천, 비추천. 아, 갑자기 이렇게. 저는 비추천. 저는 추천입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뭔가 공강 시간에 막 같이 밥 먹으러 갈 수 있고 또 이제 같은 학교니까 만나기도 쉽고 정말 최적화되어 있지 않나요? 저는 이게 왜 사람들이 막 하지 마 막 이렇게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잘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경험이 없어서 그런가. 아 근데 확실히 진짜 고대가 그 학교가 너무 예뻐가지고 좀 데이트 코스도 그렇고 학교에서 뭐 데이트하거나 이러기 진짜 좋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왜 비추천이냐 하면은 앞서서 말했던 이 장점이 다 단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 공강 시간에 만날 수 있었고 시험 기간에 같이 공부할 수 있었다는 거는 헤어지고 나서도 공강 시간에 얼굴이 마주칠 수 있고 시험 기간에도 마주칠 수 있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게 아무래도 껄끄럽지 않나 싶고 그리고 특히 과 C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인이 많이 겹치다 보니까 누구 한 명이 오면은 누구는 그 모임에 못 온다거나 약간 이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어서 하지만 경험해보고 싶으시다면 말리진 않습니다. 그럼 좀 멀리 있는 과는 좋은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학생회는 뭔가 과에 대한 열정이 있을 때 하기 딱 좋은 그런 업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딱 2학년 때 시작을 했는데 사실 아무래도 학생회 같은 경우는 1년 주기로 변하잖아요, 많이.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는지 확실히 모르지만 2019년 때 했었던 그 이유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회장단이 있었고 또 이제 교육연대국 그다음에 사무집행국, 그다음에 자치문화국, 그다음에 참여소통국이 있었습니다. 자치문화국이 딱 제가 있었던 곳인데 아무래도 네 맞아요. 생기를 이제 불어 넣어주는 약간 교류 행사 아니면 뭐 이런 행사들을 기획하고 많은 소모임 또는 학회, 학관에 있는 학회들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학생회가 뭐 그렇게 많이 되게 많은 일들을 요구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정이 있을 때 하기 딱 좋은 것 같았어요. 저는 1학년 1학기 때 과대를 했었는데 이제 과대도 학생회에 이제 소속돼서 같이 일을 합니다. 공지되거나 결정된 내용들 학과에 다시 좀 알려주고 왔다 갔다 하는 역할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학회도 했었는데 물론 학관에 있는 학회였습니다. 저희 교육학과 내에 학회가 좀 두 개가 있어요. 나 교육에 대해서 되게 막 열망이 있고 교육에 대한 갈증이 막 심하다 이러시는 분들은 제3교육을 들어가시면 되고 또 이제 그거 교육도 교육이지만 좀 사회 전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전 애호박 편 자주보라에 들어오시면 그거에 관해서 공부를 하실 수 있을 텐데 뭐 되게 재밌는 거 많거든요. 지금 이제 사진 보시면 이거는 연대 교육학부에도 비슷한 학회가 있어서 그 친구들이랑 같이 교류 행사를 하고 있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공부도 하고 뭔가 이렇게 친목도 쌓고 재밌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학과 내에도 학회가 있지만 단과대학이나 학과마다도 학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유롭게 내가 더 배우고 싶고 이제 그런 열정이 있다면 학회에 들어가시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사진은 고은님 아닌가요? 네, 이게 학교 이제 홍보대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말 그대로 학교를 좀 알리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것도 교내 활동으로 한 번쯤 하시기에 좋은 활동인 것 같아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끔씩 학교에 귀빈이 오실 때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학교 또 투어를 해요. 그래서 제가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건 이제 총장님과 더불어 외국 귀빈들과 함께 이제 캠퍼스 투어를 한 적이 있었는데 되게 홍보대사로서만 할 수 있는 경험이니까 재밌어서 한 번쯤 해보시면 참 좋은 교내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이제 학교에 동아리도 되게 많고 학회도 엄청 많고 여러 가지 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잖아요. 이런 경험들을 대학생 때만 또 누릴 수 있는 거니까 꼭 경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다양하잖아요. 또 교육학과 진로가 혹시 그 뻔모 하셨어요? 했었죠. 네, 했었죠. 뻔 뒤에 가 같으면 같은 뻔이라고 해서 제가 34거든요. 그럼 34번 이렇게 해서 34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34번 분들이 만나면 그게 이제 뻔이 되고 모이면 뻔모가 되는 건데 제가 그래서 좋은 기회로 한 10명
분들, 선배님들을 만났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 선배님들이 너무 놀랍게도 전부 다 다른 진로를 가셨더라고요. 일단 대학원 진학하신 분들도 있고 또는 교직원이신 분들도 있고 교사이신 분들, 회사에 들어가더라도 약간 직렬이 다 다르거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진로가 다양해서 교육학과가 누가 봐도 사범대 내에 있으니까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아니구나라고 다시 한번 느꼈던 경험이었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데 이제 아무래도 교육학과가 조금 진로가 더 다양한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기업의 인사팀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제 08학번 선배님은 입학사정관도 하셨었고 그리고 그 이외에 뭐 CPA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롤스쿨 이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그리고 아예 막 미디어 쪽으로 가셔서 PD나 뭐 기자, 뭐 아나운서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진로를 가질 수 있는 곳이 또 교육학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되게 매사에 적극적이신 분들이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방금도 이제 진로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만큼 본인이 이제 직접 가져가야 될 것들이 많더라고요. 정보도 직접 찾아야 되고 또 학과에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해서 약간 되게 소극적이신 분들보다는 뭔가 적극적이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린 바입니다. 네. 저도 추천하는 건 비슷하고 좀 비추천을 좀 말해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팀플이 되게 많아요. 이거 학과 특성상 발표하거나 앞에 나가서 말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좀 나는 혼자 있는 게 너무 좋다 이러거나 발표를 정말 너무너무너무 무섭거나 너무 싫어한다 이런 분들은 조금 힘드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교육에 관심이 있고 뜻이 있다면 자신이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거를 배워갈 수 있는 학과가 교육학과라고 생각해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고 나서 학과를 선택하는데 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이제 대학에서는 막 나를 챙겨주지 않는다 아니면 뭐 캠프를 많이 한다 아니면 이때 사귄 친구는 뭐 비즈니스 관계다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 들어오고 나서 굉장히 가족 같은 분위기고 또 이제 친구도 평생 친구를 사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교육학과에 들어오셔서 뭔가 행복한 대학 생활을 좋은 사람들이랑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모두 교육학과에서 만나요.